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이슬비 강사입니다. 오늘 숙명여자고등학교 저희 2차 설명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머니들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일단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슬비 강사고요. 저희 지난번에 조윤정 강사가 숙명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회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저도 같이 숙명여고로 들어가서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좀 더 추가적이고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요, 성경에서는 10년째 재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고3, 그러니까 고1 아이들 3년간 잘 키워서 고3에 안착시키고 다시 이제 고1에 내려와서 또 우리 보물 같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입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고 고1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는 저희가 올해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제 마지막에 이제 애들이 찾아왔는데 어제까지 카운트를 또 해보니까 서울대를 15명을 보냈더라고요. 다 저랑 오롯이 3년간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인데요. 일단 이제 이 친구들의 말을 좀 한마디씩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그 인용구를 따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에 대한 소개라서 이슬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의 내용 정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가 좀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이 친구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서울대 인문광역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저는 요것 때문에 많이 배웠거든요. 학생 그 후기를 보면서. 그냥 다른 학원이 자료를 엄청 많이 준대요. 엄청 많이 주는데 그냥 주기만 하니까 계속 쌓이기만 한대요. 근데 그런 학원이랑 달리 성경에서는 그걸 다 하나하나 해설해주고 오답까지 시켜주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게 해줬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이번에 서울대학, 이 친구는 사실 수능을 하나 틀렸어요. 중동고 학생인데 예전에 다녔던 학원은 암기만 해가지고 내 실력이 매몰되었었는데 성경에 오니까 달랐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학교 시험 형식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주다 보니까 등급이 바로 1등급으로 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어학원에 저희 내신학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도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슬비 선생님의 수업과 관리 덕분에 지문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통해 여러 번 확인하면서 결국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하려 했습니다. 성경 재원했던 저희 이번에 대학을 참 잘 갔던 합격생들이 말하는 저에 대한 한마디들이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숙명여고에 대해서 좀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길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님들.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거죠. 어떤 이제 시험 유형이 나오는지는 많이 아시겠으나 차별점이 뭘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숙명에서는 내신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쵸? 대학은 참 잘 보내지만 그 상위권에 드는 경쟁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영어를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문항수를 먼저 알아야겠죠. 중학교랑 다르니까. 숙명여고는 문항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은 부족해요. 이제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 2학기까지 쭉 보시면 크게 변화가 없고 32문항 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가끔씩 듣기가 들어갈 땐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은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객관식 75점, 서술형 25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디서 애들이 깎일까요? 객관식일까요? 서술형일까요? 숙명은요, 서술형에서 깎여요. 객관식은요, 일단 등급을 원한다면 거의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점이 거의 없어야 돼요. 이게 일단 숙명여고의 이제 특징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학교는 서술형이 40점까지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숙명은 좀 그거랑은 다르고 서술형이 25점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략 감이 오시죠? 공부 되게 꼼꼼히 해야겠구나. 서술형이니까. 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비교를 좀 하려고 펴왔는데요. 시험 범위인데 이게 뭐냐면요. 시험 범위 대비 그 배점, 실제로 출제된 배점 비율을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일단 숙명여고 하면요. 이렇게 5개의 시험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듣기. 그 다음 단어장. 이 학교는 특이하게 단어책이 들어가요. 1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일단 모의고사는 수업을 안 한다는 약간의 그 좀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법 프린트인데요.
이렇게 5가지에서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요. 저희 서술형, 서술형 부분이 지금 배점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듣기가 좀 많은 편인데 교과서는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 외에 단어장 모의고사 어법 프린트가 다 좀 조밀조밀하게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그 다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예요. 아까 어머니께서 보신 거는 중간고사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왼쪽 편에 하나가 빠졌죠. 듣기가 빠졌어요. 네, 숙명은 일단 매 학기 중간고사에는 듣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엔 듣기가 빠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듣기가 빠지면서 이제 듣기에서 아까 엄청난 점수가 있었는데 그 점수가 다 어디로 가냐면 단어랑 모의고사 어법 프린트가 쫙 늘어나죠. 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고루 나온다는 거예요. 듣기가 있을 때는요. 아까 이전에 듣기가 있을 때는 듣기 쪽이 좀 많이 나온 편이지만 그 이유는 듣기에 서술형이 좀 많거든요. 근데 듣기가 빠지고 기말고사 때로 가면요. 정말 모의고사까지 해서 고루고루 시험에 출제돼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뭘 하나를 빼먹거나 뭘 하나를 대충 했을 때 거기서 실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숙명여고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쫙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숙명은 뭐가 포인트다? 꼼꼼하게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돼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부하려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매년 힘든 점이었고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숙명여고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습 가이드라고 얘기해요. 저는 매니저라고 얘기해요. 제가 일종의. 왜 우리 스타들 매니저가 시간 관리해주고 언제 뭘 할지를 체크해 주잖아요. 숙명여고가 그게 필요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다간 꼭 뭐 하나를 빠뜨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표를 잘 짜고 계획을 잘 짜서 언제는 뭘 하고 언제는 뭘 한 번 더 복습할 것인지 이렇게 나가는 매니저 역할까지 꼼꼼하게 해줍니다.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이제 기출분석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주요 유형, 아까 그 범위별 주요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듣기는 일단 뺐습니다. 교과서에서 주요 유형을 보면요. 어법, 어휘, 일치, 흐름, 그 다음 서술형은 영작과 요약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다른 학교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교과서는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법 프린트는요. 어법성 판단 문제가 나오는데 숙명이요. 한 2, 3년 전부터 조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숙명을 거의 10년간 하는데 옛날에는 암기만 하면은 그래도 2등급은 확보가 됐었거든요. 거기다 조금 뭐 하나를 잘하면 1등급이 됐는데 2, 3년 전부터 암기만 해도 1등급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2등급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숙명이 어법이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변형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프린트에 나왔던 문장들이 변형되면서 실제 아이들이 어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단순 암기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말 실력이 좀 없지만 암기만 하던 아이들이 약간 2등급 벽을 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법 프린트는 변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지금. 그 다음 세 번째로 단어장이요. 이미 저희 지금 프리내신 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첫 시험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어를 외웠는데 숙명여고 단어는요. 예문 적절성을 판단하는 거지 단어 하나 가지고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보통 400단어 정도를 보는데 400문장 정도에 대한 애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 풀기가. 그리고 동반이어도 한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단어 쓰기 또는 간혹가다 영작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우 진짜 꼼꼼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모의고사에서는요.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수업은 안 해주시고요. 그냥 언제께 들어간다 라고 보통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통 한 회차가 들어가요. 18번부터 독해는 45번까지 다 들어가요. 물론 앞쪽이나 뒤쪽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 들어가는데 일단 객관식은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을 숙지하고 문제를 풀면은 웬만하면 다 맞추는데 문제는 영작과 요약문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유형을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숙명여고가 각 범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대비책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대체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범위도 많고 꼼꼼해야 되는 숙명여고 시험을 1등급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일단 저희 컷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숙명여고 학생들을 대략 380명에서 400명 그 사이 여학교 치고는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에요. 라고 했을 때요. 1등급은 대충 15등에서 16등까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요. 숙명여고는 사실 시험이 조금 암기 위주로만 이루어지면요. 그게 보통 1학기 중간고사거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럴 때는 컷이 100점까지 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최상위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법 변형이 이루어지고 또 한 게 요약문이라는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면 컷이 96까지 떨어지죠. 저는 숙명에서 이제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안전빵이라는 거는요. 그냥 요약문 실점 정도. 그러니까 뭘 하나를 통으로 틀린 게 아니라 암기로 풀고 뭐 하는 거 싹 맞고 이게 순발력이 필요하고 영어 실력이 필요한 요약문에서 한 점수가 2점 정도 실점되면은 그게 1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요. 2등급인데 2등급도 참 열심히 해서 나오는 등급이잖아요. 보통 41등에 43등까지 저희가 보는데요. 2등급이랑 1등급이 별반 큰 차이가 안 나요. 2점에서 2점. 그러니까 정말 하나 더 틀리는 정도예요. 실점이 조금 더 했다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점이 2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점짜리 요약문을 2개 틀렸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숙명이 뭐가 유명하냐면요. 1, 2, 3등급이 진짜 조밀해요. 일례로 좀 다른 학교 있잖아요. 길 건너 학교라던가 이런 학교들은요. 3등급에서 막 80점 초반으로 뚝 떨어지고 어떤 학교는 70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숙명은 안 그래요. 3등급도 90점대예요. 정말 어려울 때 80점 후반으로 떨어지겠지만 되게 조밀해요. 그래서 애들이 쌤 저 94예요, 93이에요 하는데 그게 3이 뜨는 거예요. 엄청 조밀해서 그럼 이 친구들은 뭘 틀리냐 했더니 이런 거에서 실점이 있은 다음에 어려울 때 객관식 실점에서 뭐 하나 정도? 보통 어떤 거 틀리냐면 그 어휘에서 동반이요. 개수 고르시오라던가 이런 거에서 하나 정도 나가는 정도지 그 외에 자 교과서 암기로 풀어야 되는 거 모의고사 공부에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틀려요. 어휘 객관식도 안 틀려요.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숙명은요. 암기가 필수예요. 아주 꼼꼼한 암기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정도 요약문을 핸들하고 문법 변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1등급은요. 거기서 거의 다 맞추는데 약간의 실수는 아니고 약간의 의견 차이 선생님의 정답과 그 정도에서 참작이 가능한 요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3등급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이가 암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거고요. 1등급으로 이제 저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실력을 쌓아야 돼요. 내신 기간에만은 안 돼요. 요걸 제가 문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들. 자, 요게 어법 시험이에요.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숙명여고는 이렇게 항상 개수가 나오는 게 문제가 한 3개 정도씩 나와요. 사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개수 고르기예요. 왜냐면 한 개만 실수하거나 한 개만 내가 몰라도 그냥 틀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3.3점이에요. 아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2점이었죠. 이거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는요. 1, 2등급을 막 치열하게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안 틀려요. 왜냐면 다른 데에서 요약문에서 어쨌든 실점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안 틀리고 다 할 줄 알아요. 이렇게 개수 고르기 문제가 3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공부해야 된다. 숙명은.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바로 분석 드리고 성경의 전략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좀 인용해 봤어요. 저희 수강 합격생, 대학 잘 간 학교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타학원보다 개인 관리가 좀 더 빡세서 좋았어요. 어법이라는 건요. 일단 어느 정도 암기도 돼야 되지만 변형을 대비해서 실력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개인 관리가 빡셌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결국 자기의 구멍을 다 메워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만드는 어법 시험인데 강사들이 직접 만들고 채점은 조교가 하고 강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시키는 게 성경학원 저희 모든 선생님들의 장점이죠. 자, 어법 문제 지금 한번 보셨고요. 단어장, 아까 제가 단어장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게 서술형이거든요. 이렇게 문장 주고 이렇게 예문에 대한 해석 주고 단어를 쓰라 그러는데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펠링 하나만 틀리면은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이것도 역시 암기를 하는데 꼼꼼하게 선생님이 스펠링까지 다 체크를 해주는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 성경 재연생들은요, 이쪽 거의 안 틀려요. 여기도 써있죠. 직보 문제 적중이라고. 네, 왜냐하면 저희 경험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보통 어떤 단어가 나올지도 많이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만큼 꼼꼼히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쪽은 거의 안 틀리고 와요. 그리고 아까 단어에서 예문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요 문제예요. 한글이 없어요. 근데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풀기엔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건요. 이미 예문에 대한 숙지가 명확히 돼 있어서 읽자마자 여기 이거 아닌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꼼꼼하게 예문 중심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스타일이 통암기거든요. 의미 없는 통암기. 언어잖아요. 언어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를 숙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본질에서 아이들이 좀 멀어지는 학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학습이요. 아이의 아이의 성향이라든가 또는 아이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너희들 다 똑같이 여기까지 외워야만 집에 갈 수 있어 라고 문장 가놓고 막 5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시키는 거. 중학교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어머니들도 당연히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영어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효율적인 공부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경에서 시험지를 많이 만들고 단순히 저희가 그냥 아이들에게 네가 암기해가 아니라 시험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그 효율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문도요. 제가 듣기로 모 학원에서는 그냥 통암기를 시킨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달달달달달.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저희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물어보진 말아주세요. 왜냐면 효율성 때문이라고 제가 딱 거듭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안 하고요. 시험지로 정확하게 평가를 1차, 3차, 2차, 3차 다 만들어서 평가해요. 그래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희는 학습 방법으로 내신을 수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졸업생이 한 말을 인용하자면 숙명여고 시험 유형을 실전처럼 연습해서 좋았어요. 이거 실제로 지금 저희 학생들 프리내신 반에서 보고 있는 시험지인데요. 아까 학교 시험지랑 굉장히 흡사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모의고사는 수업을 안 해주는데 시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유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가져왔어요. 수능형 객관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수능형이라는 게 빈칸, 어휘, 순서, 흐름, 그 다음에 이런 정도예요. 주제. 그래서 모의고사는 지문에 대한 숙지가 정확하게 인지되고 빈칸이 나올 부분도 역시 흐름을 아이들이 잘 정리하면 객관식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요. 모의고사에서 영작서술형이 나오거나 또는 어법 프린트에서 영작서술형이 나오거나 또는 교과서에서 영작서술형이 나올 때 자, 요걸 가지고 문장을 써야 되는데 단어를 추가하거나 활용할 것. 이 되면은 결국은 통암기, 어떤 문장은 달달달달 암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아이들에게 찍어가지고 암기를 시키는데 성경학원은 숙명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80%, 90%에 가까워요. 왜냐면 워낙에 나올 만한 문장들이 나오는 학교고 그거에 대한 저희는 분석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쌤들이 하라는 거 외웠더니 다 됐어요 라고 얘기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희는 꼼꼼하게 암기할 때까지 이런 문장들은 체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양문이고 제가 이렇게 어떤 위험 표시를 좀 넣어놨는데요. 숙명여고가 계속해서 등급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조밀하게 몰리다 보니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만든 강수가 바로 요거예요. 요양문이요. 암기로 할 수 없고 분명 영어 실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이해도 빨라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꼼꼼해야 돼요. 엄청나죠? 보통 학교들은 요양문에 빈칸을 뚫어놔요. 근데 숙명은요. 문장을 어구를 주고 문장을 싹 만들어내게 해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킬러 유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1, 2등급의 딱 그 선인 것 같아요. 1, 2등급을 결정짓는 것은 요양문이다. 자, 그럼 다시 암기까지는 다 아는 거다. 어법 변형도 할 줄 안다. 그런데 1, 2등급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요양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문장 보시면 아찔하잖아요. 엄청 길어요, 어머니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게 3점짜리인데요. 이걸 아이가 2분 동안에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 저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요양문은 사람마다 문장을 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글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해준다랑 하나 더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게 2019년에 냈던 저희 문제예요. 아이들 2학년 때 냈던 문제인데요. 저희 매번 복습시험에 요양문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복습시험도 시간을 정하고 보잖아요. 연습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저희가 내신 기간이 한 10번 이렇게 10회 정도 된다고 하면요. 10번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제. 저희 솔직히 연습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학습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경험을 매시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번에 학생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애들이 한 반에 많은 수업 있죠. 아마 어머니들도 아실 건데 그런 수업은요 보통 3등급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라고 걔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래요. 1등급은요 성경이죠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첫 번째, 아주 꼼꼼하게 관리해준다. 두 번째, 이런 훈련까지 시켜준다. 직접. 자료로 네가 해봐가 아니라 직접 쓰게 해주고 플러스 무엇? 첨삭이요. 첨삭까지 다 해주는 학원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1등급을 원한다면 성경이죠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성경어 학원에서 숙명여고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저희 학원이 이것을 대비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 학생은 이번에 서울대 사회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합격 수기도 쓰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이런 말들을 좀 광고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사실 이 친구는요. 원래요. 4등급이었어요. 1학년 때. 그런데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실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숙명에서 4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일에 반 수업을 다녔어요. 다른 학원에서. 다녔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성경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왔는데 너무 빡셌대요. 빡셌는데 하지만 바로 2등급으로 뛰고 그리고 2학년에 바로 2학기에 1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고3까지 쭉 1등급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내신쌤들의 열정 그리고 잔소리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되게 똑똑해요. 머리가 정말 비상하고 똑똑한데요. 조금만 빈틈을 선생님들이 보이면은 자기가 적정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는 채찍질이 필요해요. 넌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거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그게 자기한테는 정말 자극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실력에서 성경이 정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마지막 이 친구 사실 정시로 갔습니다. 대학. 서울대 1차 합격은 했어요. 성적이 좋아서. 근데 2차에서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정시로 갔는데 사실 영어 모든 것들 수능 만점을 유지하려고 고3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제가 어머니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숙명여고 학생들이요. 고3 때 수능 수업을 잘 안 들으려 해요. 왜냐면요. 고1, 2 때 굉장히 내신이 빡빡한 학교니까 내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능식 논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내신 수업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조금 그 정규 수업, 방학 때라든가 수능 수업할 때 쉬어요. 쉬고 수학 넣어주세요, 어머니들이. 근데 그랬더니요. 고3 때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3 때 고생을 해요. 그걸 복구하려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숙명여고는요. 내신 범위랑 수능이랑 딱히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수능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 학교는. 안 그러면요. 독해 문제를 못 풀어요, 애들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들. 왜냐면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2등급, 3등급 영어 나오기를. 숙명은 다시 한번 내신 때 영어 공부하는 게 수능이랑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딱 하나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단어예요. 단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어는 많이 하는데 수능식 독해 논리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수능 독해 할 수 있도록 쭉 공부를 꼭 시켜주세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애들에게. 왜냐면 애들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거 내신밖에 없잖아요. 수능은 먼 훗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 나중에 고3 때 고생하지 않도록 고3 때 탐구해야죠. 영어는 이미 이렇게 딱 좀 어느 정도 돼서 유지만 해야죠. 그럴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숙명여고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아시고 하셔가지고 성경 자료가 어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자료 자랑 좀 하고. 근데 요거 딱딱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실제 저희 실사 자료고요. 학교 필기보다 꼼꼼한 성경 필기본 강사들이 직접 만들어요. 이번에 조윤정 강사랑 저랑 같이 다 하나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숙명 아이들도 이쁜 거 되게 좋아해서 예쁘고 약간 퀄리티 좋은 거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여자여자해서 아이들이 그래서 손에 쏙 들어오는 소책자도 같이 제공합니다. 손에 이렇게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최대한 편의를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료는 뭐냐면 중요해요. 이거는 복습 시험을 저희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같은 시험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써 있죠. 그런 다음에 담당 강사가 직접 피드백. 저는 복습 오답 관리는 제가 직접 해요. 저한테 설명해 오고 문장 다 외워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좀 자랑하고 싶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가능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숙명여고 나중에 학교 시험 이제 시험지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글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저희가 똑같이 따온 다음에 실제 시험지처럼 50분에 모든 시험을 봐요, 애들이랑. 그래서 이거를 내신 기간 동안에 총 2번에서 3번을 하거든요, 직보까지 하면. 그럼 아이들이 일단 우리 학교 시험에 패턴이 있죠.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 2번째, 마킹지 옮기는 거 먼저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 아이들의 위치를 알려줘요. 너는 이번 시험에서 8등을 했어. 그러면 전체 학생 수 대비 몇 프로인지를 알려주면 아이가 자기의 등급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시험 보기 전까진 굉장히 자만한다는 거, 아이들이. 근데 막상 등급 예측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머,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다시 이제 그게 자기에게 어떤 피드백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고, 이 문제는 역시 강사들이 직접 만듭니다. 문제는 수업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저희 따로 조교 안 굴리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거의 제가 할 부분은 끝났는데요. 여기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이렇게 5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 어머니들이 많이 문의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하려고 가져왔는데, 사실 내신 대비 끝나고 어떻게 되나요?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근데 보통은 많은 학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신 대비 끝나면 쉬었다가 또 내신 대비할 때 다시 모여요. 전 거기서 단절을 느끼거든요. 두 가지 단절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요. 학생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는 단절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단절이에요. 학습이라는 거는 습이에요. 우리 습관이라는 게 운동할 때 막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만 안 해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학습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때 한 달을 통으로 빠져버리면 아이들 습관 안 잡혀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요, 내신 대비하고 바로 수능으로 전환돼요. 그게 5월이에요. 그래서 5월에 수능하면서 아이들 수능 실력, 독해 실력 향상시키고, 또 이제 6월에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능을 아주 강도 높여서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요렇게라는 거 꼭 연계될 수 있는 학원이 성경어 학원이니까요. 이 부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스케줄 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저희 학원 3년간 다닌 애들이 얘기해 준 건데, 그러니까 왜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경이 좋은가에 대한 말이에요. 대형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해도 못하는데 앉아있는 애들이 한심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도 대형 강의 갔다가 성경 수능 강의로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 많은데 선생님들 말은 엄청 빠르고 애들에 대한 고려는 없고,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들러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왔고 다시 선생님이 내 실력을 명확하게 파악해 주니까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3 때도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녔고 수능 독해에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친구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해라. 네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친구는 노베이스, 정말 영어를 못했는데 이 친구를 수능과 내신 1등급을 만들어준 성경어학원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성적은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저희 같이 들어가는 강사가 조윤정 강사입니다. 조윤정 강사가 뒷부분 숙명여고 저기 학사 일정과 추가적인 거 말씀드리고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차 설명회 진행했던 조윤정 강사입니다. 1차 설명회 못 보신 어머님들 위해서 제 소개 다시 한번 간단히 하자면, 저는 작년에도 숙명여고 1학년 담당했었고 올해도 숙명여고 1학년을 이슬비 강사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숙명여고 1학년 스타일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문제들 그리고 자료들 숙명여고 스타일에 맞게끔 챙겨주는 강사이고, 또 아무래도 숙명여고 암기 굉장히 중요한 학교잖아요. 이 중요한 암기 꼼꼼하게 관리하는 강사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숙명여고 학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6일에 중간고사가 시작되고요. 6월 24일에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저희 내신 개강 3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개강하는 게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확실히 설명드리는 건데, 숙명여고는 일단은 첫 번째 암기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슬비 강사의 설명을 들어서 보셨겠지만 두 번째로는 어법 변형이 굉장히 심해지는 추세예요. 80%까지 어법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법 기반을 다져서 실질적으로 점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킬러 유형이었던 상위권 진입하려는 요약 서술형 맞추려면 영작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어머니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서술형 아이들 다 잡는데, 기반 다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성과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26일 전까지 아이들 기반 다지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4월 아니면 3월 중순 이렇게 좀 시험의 당면에서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암기만 하다 끝나서 원하는 등급이나 점수는 받기에 조금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간표 설명드릴 건데, 저희 학원 보시면 지금 2월 프리 내신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리 내신 기간이 지금 좀 반응이 좋아서 반을 추가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머니들 반이 좀 많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 학원은 최대한 강사가 관리하고, 강사가 관리도 하고 수업도 하고 문제 제작도 하고, 그래서 숙명여고 스타일에 최대한 맞게끔 강사가 이제 도맡아서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모토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큰 강의실에서 아이들 빽빽하게 앉혀놓고 수업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학원이라면 사실 강사만 좋고 학원만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뭔가 인원이 더 는다 싶으면 저희는 차라리 추가 개설을 해서 한 반에 적정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 강사 손 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반을 개설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담당하는 월급반이 있고 이슬비 강사의 화토반이 있고요. 저희 둘이 함께 진행하는 주 1회 반과 그 다음에 토요일에 이슬비 강사가 진행하는 이제 주 1회 반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반에 적정 인원들이 들어가서 강사가 아이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스케줄 조율하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입학을 할 때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있으신데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숙명은 이제 더 이상 단순 암기로는 점수 나올 수 없고 어법이나 서술형에서의 그 변형과 그 다음에 영작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인데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학생만 받아들이면 이 학생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강사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더뎌지는 시간만큼 아이한테 보완점이나 아니면 공략법 같은 거 제시가 느려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수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강사가 아이가 독해는 잘하는데 어법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각각의 아이에 맞는 그런 대처법, 대비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숙명여고 설명회를 마무리 드릴 거고요. 네, 네, 저희가 워낙에 오랫동안 숙명을 해왔던 강사들이라서요. 그리고 윤정 강사는 바로 작년에 1학년 애들을 했기 때문에 되게 거기에 명확하게 적합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실력과 진심이랑 모든 걸 다 담아서 꼼꼼하게 케어해서 애들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